간단 명료 자동차 TMI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은 방송 본격 자동차 방송 카매거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방송입니다.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확실하게 모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예. 오늘 저희가 15분 동안 아주 빠르게 진행을 해서 4개의 아이템을 모두 다 짚어봐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아이템부터 소개해 주시죠. 요새 자동차를 얘기할 때 헤리티지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왜? 헤리티지가 이제 뭐 문화, 유산 뭐 이런 뜻인데 뭔가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것들을 녹이고 있는 네. 역사와 경험과 우리의 슬픔과 삶의 애환이 담긴 이런 걸 헤리티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차가 뭘까요? 시발차. 말 조심하십시오. 시발차. 네. 조심하셔야 되는데 소나타도 아니고 네. 그랜저도 아니고 현대적 의미의 지금까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차는 바로 쌍용차의 코란도. 코란도. 아, 코란도 좋습니다. 1973년에 신진자동차에서 만들었던 찝차. 이게 이제 코란도의 원으로 시작을 됐는데요. 네. 그러면서 코란도는 쌍용차는 참 부침이 많았어요. 그리고 뭐 대우 그룹에도 있다가 그러니까요. 쌍용차에도 있다가 네. 뭐 지금은 이제 뭐 상하이 자동차로도 갔다가 그렇죠. 지금 마인드라로 갔는데 회사는 바뀌었지만 차는 코란도. 국적도 바뀌었지만 차는 코란도. 네, 그런 차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코란도가 좀 힘든 일들을 많이 경험했을 때도 진짜 이 쌍용차의 어떤 연구진들은 그 차가 회사가 부도가 나서 연구를 못할 때도 네. PC방에 가서도 그 차를 만들었던 그러면서 만들었던 차가 2011년도 코란도 4세대 코란도 C.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회사 사정이 나아졌습니다. 네. 우리의 쌍용차의 막내 티볼리가 네.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네. 돈을 좀 모았고 네. 그리고 SUV 명가로서의 프리미엄 SUV로 유용성 높았던 렉선. 그리고 티볼리로 모으고 렉선으로 모아서 야 이제 우리 더 이상 동정심을 유발하는 그런 과거가 아니라 네. 이제 우리의 헤리티지를 이용하는 미래로 가는 차 올해 출시된 5세대 코란도입니다. 5세대 코란도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앞으로 쌍용차가 언제까지나 이게 힘든 걸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네. 여기도 전기차도 만들고 커넥티드 카도 만들고 자율주행차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차들의 플랫폼이 되는 게 이번에 나온 신형 코란도입니다. 그래서 신형 코란도를 보면은 뭐 2.5 레벨의 자율주행 기능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미래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첨단 기능들의 체험판들이 이번 신형 코란도에 굉장히 많이 탑재가 돼 있어요. 체험하려면 직접 봐야 되겠죠. 제가 타야죠. 이번에 출시된 5세대 코란도는 앞으로 쌍용차가 출시할 전기차라든지 커넥티드카와 같은 차의 플랫폼이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형 코란도에는 그런 미래 기술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탑재가 돼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은 그 디지털 콕핏이 장착되어 있는 이 계기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날로그 계기판을 원하면은 그걸로 바꿀 수도 있고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좀 더 세련된 디자인을 원하면은 그걸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중앙에 위치한 센터페시아에 위치한 디스플레이로만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이걸 계기판으로 옮겨서 그 계기판에서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번 그 신형 코란도에는 2.5레벨의 반자율 주행 기능이 담겨 있는데 이 반자율 주행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내 차가 뭐 차선을 넘어가진 않는지 앞차와의 간격은 어떻게 되는지도 계기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페시아에 위치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9인치의 대형 디스플레이가 그 HD급 멀티미디어를 좀 재생할 수 있는 고화질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 안에서 영화를 감상한다든지 아니면 음악을 감상한다든지 하는 멀티미디어를 즐기는 어떤 카시어터 기능도 이 차량 안에서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능들이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자기 취향에 맞게끔 이런 차의 분위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게 신형 코란도 내부 계기판의 어떤 제일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오, 좋아. 어우, 멋있어요. 자, 얼마나 팔렸습니까? 지난달에 한 2,200대 정도 팔렸는데 이게 생산 라인을 한 2,000대 정도로 맞춰놨는데 생각보다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생산 라인을 한 2,500대까지 한번 늘려보려고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1회 충전에 400km를 갈 수 있는데 지금까지 나와있던 전기차는 소형 SUV예요. 네. 하지만 코란도는 준준형이라 이 전기차가 1회 충전으로 400km를 갈 수 있는 코란도 전기차가 나오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준준형 전기차가 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아이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뭘까요? 자동차 업계의 잔잔한 아는 사람만 몰래 알고 싶은 LPG차. 이제 우리 살 수 있죠. 예, 정부에서 일반인에게 LPG차를 판매를 허용을 했어요. 네. 이전에는 택시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만 탈 수 있었는데 혹은 몇 년 지났을 때 중고가. 네, 중고로 팔거나. 네. 이게 일반인 판매가 허용이 되면서 이게 예전에 LPG차라 그러면 그렇게 질적으로 좋은 차라는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네. 뭔가 이렇게 싼 연료를 쓰다 보니까 차도 뭔가 기능이 옵션이 많이 안 들어가고
뭐 그랬는데 일반 판매가 허용이 됐으면 일반인들이 원하는 그런 차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LPG 차를 낸 곳이 이제 르노 삼성이에요. 오. SM6 네. D 세그먼트의 중형 세단이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LPG 그러니까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나온 차가 나온 거예요. 네. 근데 LPG 차를 쓰면 뭐가 좋냐? 일단 연료비. 네. 연간 가솔린으로 하면 한 1년에 한 150만 원 정도 쓴다. 그럼 LPG를 쓴다 그러면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한 110만 원 정도. 차이는 연간 40만 원, 오. 10년 쓰면 400만 원. 차값 얼마인가 생각해 보면 400만 원이면 엄청 큰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그 LPG 차라 그러면 제일 큰 단점이 뭐예요? 트렁크. 이거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다 좋은데 네. 나머지 그냥 겉보기에는 별로 티도 안 나고 네네. 좋은데 트렁크를 딱 열면은 거기에 가스통이 딱 들어 있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가봤습니다. 보시죠. LPG 차량과 가솔린 차량의 차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제일 큰 게 이 트렁크 적재 공간일 텐데요. LPG 차량 같은 경우는 가스 탱크가 트렁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정체 공간이 굉장히 좁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LPG 차량의 일반 판매가 허용이 되면서 이 적재 공간이 획기적으로 변했는데요. 실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전에는 LPG차 같은 경우는 가스통이 이 위에 상당 부분의 적재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래쪽으로 이제 트렁크에 보통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 공간으로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가솔린 차량의 트렁크 적재 공간 대비 약 85% 정도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이 도넛형으로 만들어진 이 가스탱크 같은 경우는 그 기술 특허와 상표권이 출연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무게중심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다 보니까 주행감이 좀 더 안정적이 됐다라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행감이 어떤지 제가 실제로 주행을 하면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자동차 주행을 시작했습니다. 그 LPG 차라고 하면은 어떤 그 초반 속도감이나 초반 토크가 좀 약하다라는 인식들이 있는데 SM6 LPG 모델 같은 경우는 한 140마력에 토크가 한 19.7kg 정도. 그러니까 일반 가솔린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부족하지 않은 정도 속도예요. 그리고 이전에 LPG 차를 타면은 가스통이 이제 트렁크 약간 위쪽으로 있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약간 높은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도넛 탱크로 해서 이제 트렁크 밑으로 내리다 보니까 그 좀 뒤에가 좀 이렇게 밑으로 눌러주는 느낌, 그러니까 주행감으로 따지면 훨씬 더 안정적인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PG 차는 이전에는 좀 그 장애인 차라든지 아니면 택시라든지 뭐 이런 차들을 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편의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어요. 하다못해 그 자동차도 이게 어디나 다 있는 그 스마트 키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게 그 열쇠로 돌려야 되는 그런 차였는데 여기 스마트 키가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운전석에 어떤 그 파워 시트 그리고 뭐 뒷좌석에 쓰는 열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일반 차량에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달려 있지만 LPG 차에는 그런 기능들이 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LPG 차 일반인들에 대해서 LPG 차가 허용이 되면서 일반인들도 차는 좀 이렇게 뭐 멋있는 차를 타고 싶고 편하게 타고 싶은데 연료비를 좀 아끼고 싶다. 그런 분들이 타기에는 굉장히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오, 트렁크 넓어요. 좋아요. 달라요. 자, 좋아요. 네. 타이어 대신에 거기에 연료통이 들어갔다. 그쵸. 타이어 어디다 놓습니까? 요새 누가 타이어 갖고 다녀요? 타이어 안 넣어요? 요새 여러분 거기 타이어 없습니다. 맞아요. 거기에 이제 키트라고 네. 거기 뭐 딱 펑크가 나면은 네. 그걸 임시로 떼워가지고 정비소까지 갈 수 있는. 지렁이? 예. 요새 그 타이어 들고 다니면서 누가 이걸 다 돌려갖고 안 하죠. 하니까 안전하게 하려면 정비소로 가야 되니까 네. 정비소로 갈 때까지 잘 쓸 수 있는 키트는 당연히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 팔릴까요? 이게 사실 LPG 차가 이미지가 조금 이렇게 좀 저렴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2010년도에 한 244만 대를 정점을 찍은 다음에 줄고 내리막을 걷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차들은 일반 차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 옵션이나 성능이나 이런 측면에서. 그런데 연료비는 훨씬 싸. 그러면 여기서 한번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게 자동차 업계의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자, 빠르게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차는 무엇입니까? 드라이빙 머신. BMW 3. 일반적으로 차가 작으면은 네. 뭐 저렴한 차, 좀 싼 차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쵸? BMW 3를 보고 누가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 BMW 3는 작은 차가 아니라 달리기에 가장 적합한 차. 크기의 차. 이게 이번에 또 7년 만에 완전 풀체인지 모델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저 시승 행사 같은 거 타고 그랬는데 몰래 했어. 왜요? 그게 작년에 이게 화재 사건도 나고 그래가지고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건 약간 좀 부담스러운 네네. 거예요. 하지만 아는 사람은 압니다. BMW 3가 어떤 차인지를. 그렇죠. 잠깐 문제. 예. 패밀리카가 어려워요.
패밀리카 어려워요. 네. 이번에 BMW 3가 좀 달라진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네. 디자인도 옛날에는 약간 투박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BMW는 성능, 고성능차 이런 네.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미지도 약간 좀 부드러워지고 그러니까 실내도 약간 플라스틱도 많고 네. 이게 뭐 차만 잘 달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내부 인테리어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졌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뒷좌석. 뒷좌석. BMW 3가 굉장히 이기적인 차 아닙니까? 그렇죠. 운전자는 너무나 재밌는데 뒤에 있는 가족들은 아빠만 이렇게 즐겨도 되는 거예요? 아빠 불편해. 그렇기 때문에 완전 눈치를 항상 봐야 되는 네. 차였는데 이번에는 차가 약간 커졌어요. 그래서 뒷자리에 레그룸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됐고 그러니까 이제 BMW가 너무 이게 성능 위주로 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나온 BMW 3는 조금 더 부드럽고 좀 더 가족적이고 하지만 성능을 포기하지 않은 그런 차가 나왔습니다. BMW 3는 1975년도 나온 이후에 무려 전 세계적으로 1,550만 대가 팔린 차예요. 많이 팔렸네요. 많이 팔렸죠. 이게 뭐 프리미엄카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팔린 차고 이번에는 스포츠 세단에서 네. 이전에 스포츠의 강점이 좀 있다면 이번에 세단 세단에다가 쪽으로? 약간 무게추를 옮긴 것 같아요. 자, 궁금한 점. 예, 가장 크게 달라진 점 뭡니까? 콧구멍. 콧구멍이요. BMW 하면 콧구멍. 키드니 그렇죠. 그릴이죠. 네. 콩팥 그릴인데 네. 이게 예전에부터 점점 그릴이 좀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이 그래요? 든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네. BMW 3도 이전 모델에 비해서 좀 더 키드니 그릴이 좀 커졌어요. 콧구멍이라고 할 뻔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모토쇼에 나오는 X7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BMW 7 그것도 이번에 2020년도에 출시될 차인데 점점 이게 그릴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도 막 돌더라고. 어떤 사진입니까? 전면부가 거의 그릴만 있어. 근데 어쨌든 BMW에 대한 애정을 담은 네. 그런 이렇게 이미지들도 만들어지는 거 보면 역시 BMW가 가지고 있는 그 또 고성능 그리고 3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헤리티지는 요 최근에 나온 그 모델도 아무리 좀 BMW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졌어도 아름아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드라이빙 머신 BMW 3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번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요즘 제일 사기 힘든 차가 뭘까요? 내 차요. 돈이 없어서. 맞아. 그건 인정. 네. 벤틀리? 롤스로이스, 에스턴 마틴, 람보르기니. 네. 사기 힘들죠. 네, 비싸서. 그렇죠. 하지만 비싸지 않은데도 사기 힘든 차가 있어요. 뭡니까? 요새 볼보. 볼보 차가 엄청 나가요 요새. 그래요? XC60도 그렇고 40도 그렇고 가면 이제 구매를 하려 그러면 최소한 6개월에서 길면 1년 넘게 기다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매장에 가보면은 굉장히 친절한데 네. 뭔가 이렇게 안 사도 크게 부담을 안 줘. 네. 왜냐면 사도 1년 기다려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 와중에 또 하나의 신차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볼보의 외건인데 네. 우리나라는 외건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외건이 잘 안 팔려요. 안 팔렸죠. 맞아요. 외건은 사실 실용성이 굉장히 좋은 차잖아요. 네네. 공간도 넓고 차체도 좀 넓고 안정감도 있고 굉장히 좋은데 우리나라는 잘 안 팔렸어요. 특히 패밀리카로 되게 좋은 게 외건인데요. 맞아. 근데 볼보는 크로스컨트리 모델이라 갖고 외건인데 높이가 약간 SUV 정도로 높아져 있는 모델들을 내놔요. 이러면 SUV의 어떤 강점도 느끼면서 네. 어떤 세단의 안정감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게 크로스컨트리 모델인데 이번에 V60 한 네. 중형 정도 크기가 돼요. 근데 이 차도 출시가 됐는데 네. 사전 계약에서 이미 완판. 완판. 네. 볼보의 매력이 뭘까요? 튼튼함, 튼튼함, 안전함. 네. 거기에 약간 독보적인 네.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볼보는 2020년까지 차 사고로 죽거나 중상을 입는 사람을 없애겠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어요. 오. 와, 굉장히 대단한 그러네요. 목표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차량 판매가 한 68만 대 정도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네. 이게 현대차가 국내에서만 75만 대를 팔아요. 근데 전 세계에 파는 차가 68만 대밖에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갖고 중국에서도 만들고 미국에서도 만들고 좀 생산처를 다변화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 볼보를 스웨덴에서 만든 건 오케이. 예. 중국에서 만든 건 좀 약간 이미지가 그런 게 있어서 네.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 차량 품질을 확실하게 보증을 그러니까요. 못하면 그거 네. 만들면 안 되죠. 그쵸. 또 하나는 볼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스칸디나비아. 그렇죠. 좋아요. 친환경. 네. 거기서 이제 나무로 된 대시보드라든지 네. 이런 곳에 안전과 스칸디나비아, 그 북유럽의 디자인이라는 그 강점이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들보다 뭐 가격이 조금 비싸도 아니면 완전 프리미엄 브랜드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볼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크로스컨트리 V60은 굉장히 사람들이 그 호불호가 없어요. 야 외관은 좀 너무 이렇게 좀 낮아 보이지 않아? 네. 아니야, 크로스컨트리는 높아. 야, 그러면 이제 안정감이라든지 승차감이 좀 떨어지지 않아? 야, 이거는 외관 형식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승차감도 잡고 실용성도 잡고 SUV 특유의 어떤 오프로더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V60에 대한 인기는 굉장히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살 수 없다는 살 수가 없다는 거 빨리 예약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한 가지. 예.
그렇게 오래 기다리는 건 정말 많이 팔린 거예요? 아 근데 이번에 크로스컨트리 갖고 들어온 게 1000대. 에게? 그랜저가 한 달에 10,000대 팔립니다. 네. 근데 1000대밖에 안 팔리긴 하는데 이게 사실 그것도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벤츠 같은 경우가 수입차 시장이 엄청 커지면서 벤츠가 우리나라 전체 국산차 포함해가지고 네. 판매량이 지금 쌍용차 나오면 4위까지 올라왔어요. 그 벤츠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는 그것만으로 희소성을 느낄 수 없다. 그러니까 좋은 차는 알겠는데 네. 좀 흔하다. 네. 그러니까 벤츠나 폭스바겐이나 뭐 BMW 너무 흔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좀 더 이렇게 다른 것들을 좀 독창적인 자기의 어떤 느낌을 갖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네. 하차감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차에서 딱 내렸을 때, 저 차 뭐야? 하면서 한번 쳐다봐 줘야 오, 네. 이런 느낌이 있는 건데 그래서 뭐 마세라티라든지 좀 다른 브랜드들로 눈을 많이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볼보는 익숙하면서도 많이 팔리지 않아서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새로운 차들이 나왔으니까요. 야, 안 그래도 힘든 이 자동차 산업 좀 예.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산업이 되게 힘든 게 앞으로 뭐 아까 전기차 얘기도 하고 커넥티드카 얘기도 했잖아요. 네.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내연기관 차들을 많이 판매를 해서 거기서 생긴 돈을 가지고 미래에 투자를 해서 또 미래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 산업은 아무리 봐도 일자리는 자동차 산업만큼 많이 확보를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차들이 잘 팔려서 미래 자동차의 어떤 뭐 좀 더 세련되고 멋진 기술들도 만들어내고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런 신차들이 힘을 내줘야 됩니다.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은 자동차 정보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